저는 지금도 그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정류장 앞을 지나가끔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 계실까? 건강하실까? 행복하게 사셨을까? 어쩌면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됐겠죠. 70 가까운 나이요. 그때 그 단발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해졌을 거고 그 매끈했던 손에는 주름이 생겼겠죠.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26입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창밖을 바라보는 젊은 여자로 남아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기억이요. 어쩌면 불공평한 일인지도 몰라요. 실제 그녀는 늙어가고 있을 텐데 제 기억 속에서만 영원히 젊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제 기억 속에서 그 모습으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이냐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꼭 대화나 스킨십이나 고백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제게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사랑이었죠. 일방적이었고 짝사랑이었고 어쩌면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 마음을 몰랐을 거고 알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이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진짜였으니까요.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그녀를 보며 느꼈던 그 따뜻함, 그녀가 없던 날의 허전함, 그녀 옆에 앉았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다고 할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걸었냐고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것이지 요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특히 이성에게는요.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표현하지 못한 채 보냈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 또래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말 못한 짝사랑, 표현하지 못한 감정, 그렇게 흘러가 버린 인연들요.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랑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애틋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습니다. 암이었어요. 오래 투병하다가 결국 떠났죠. 마지막까지 저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족한 남편이었는데도 평생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이상하게도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창가 자리 그 여자요. 왜 그때 그녀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에 다른 여자를 떠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고 감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요.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평생 함께한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옛날 버스에서 만난 여자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감정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둘 다 진짜였어요. 그게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동시에 의미 있기도 한 거겠죠. 요즘은 손주들이 자주 옵니다. 귀엽고 예뻐요. 제 젊은 시절 얘기를 해주면 신기해하면서 듣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컴퓨터도 없던 시절, 그냥 버스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던 시절 얘기를요. 그 애들에게 그녀 얘기를 해줄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은 이름도 몰랐지만 마음속에 평생 남아 있다고요. 하지만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한 할아버지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세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간직합니다. 이 늙은 가슴 속에, 이 오래된 기억 속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끔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나이에 비해 괜찮다고, 이대로 계속 관리하면 오래 사신다고요. 고맙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할 만큼 했고 볼 만큼 봤습니다. 이제는 그만 쉬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되겠죠. 아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지니까요. 세상에서 단 한 명, 그녀를 그렇게 간절히 기억하는 사람이 저뿐이니까요.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녀도 제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812번 버스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들 중에도 혹시 있을까? 매일 같은 버스에서 마주치는 누군가를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요. 말 한마디 못 건네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다들 핸드폰만 보니까요. 주변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세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멀리서 말없이 누군가를 좋아했던 세대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진짜였다는 거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제 공간입니다. 거기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다가 잠들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그 정류장을 지나칠 겁니다. 812번 버스를 볼 거고 네 번째 줄 창가 자리를 떠올릴 거예요. 그녀가 거기 앉아 있던 모습을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녀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그 사람을요. 하지만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그 사람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면 꼭 상대가 알아야 하는 걸까요? 고백을 해야만, 받아들여져야만 사랑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가 모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제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름도 몰랐고 목소리도 몰랐고 단 한 번밖에 옆에 앉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녀는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 모습으로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이었습니다. 불완전했고 일방적이었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순수했던 사랑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812번 버스를 피해 갑니다. 그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갑니다. 네 번째 줄 창가 자리를 보지 않으려고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다른 누군가로 채워져 있어도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자리는 영원히 그녀의 자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 기억 속에서만이라도요. 그게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창가 자리 그녀를 기억합니다. 이름도 몰랐지만 평생 잊지 못할 그 사람을요. 면서도 멈춰 서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812번 버스요. 그 버스의 창가 자리, 정확히 네 번째 줄 창가 자리가 아직도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고 매일 아침 저는 그녀를 몰래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얼굴도 정확히 다 본 건 아니었어요. 그저 옆모습과 창밖을 바라보던 뒷모습, 그리고 가끔 고개를 돌릴 때 스치듯 보이던 옅은 미소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그때는 젊어서 그랬던 거라고, 착각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때 제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요. 비록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지만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12번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 버스를 바라봤어요. 네 번째 줄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지만 그건 그녀가 아니었죠.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발은 그 버스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을까봐,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채워져 있을까봐 둘 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26이었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는 일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돈을 버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던 시절이었죠. 매일 아침 7시 10분 똑같은 정류장에서 똑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죠. 버스에 올라타는데 창가 네 번째 줄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고요해 보였습니다. 아침 버스 안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3줄 정도 뒤였을 거예요. 거기서 그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저렇게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였어요. 저보다 항상 먼저 타 있었죠. 어디서 타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타는 정류장이 출발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뒤쪽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고 눈이 마주친 적도 없는데 그녀가 있는 아침과 없는 아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보이는 날은 하루가 괜찮았어요. 출근길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고 회사 일도 조금은 견딜만 했죠. 그런데 그녀가 보이지 않는 날은요. 버스에 타자마자 허전했습니다. 네 번째 줄 창가 자리가 비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꼬였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냥 버스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일 뿐인데 제 하루가 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요. 가끔 그녀가 책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는데 제목은 보이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조용해졌습니다. 버스 안이 시끄러워도 옆 사람이 떠들어도 그녀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였는데 그녀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창밖을 보며 잠깐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우산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에 놓고 온 우산이 있어서 아침에 챙겨간 거였죠. 그녀에게 빌려줄까 아니면 같이 써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리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봤죠.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겁이 났던 걸까요? 말을 걸면 뭔가 깨질 것 같았던 걸까요?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기에 걸리진 않았을까? 옷이 다 젖어서 불편하진 않았을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매일 바라보기만 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똑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서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날도 그녀는 네 번째 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자리에 전날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안도감이었죠. 그 사람이 제 걱정을 알 리도 없는데 제가 왜 안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석 달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죠. 그녀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얇은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회색 치마, 그 모습도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7시 10분에 버스에 탔는데 그녀가 네 번째 줄 창가에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보였죠. 그녀가 복도 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가 아닌 복도 쪽에요. 이상했습니다. 늘 창가에만 앉던 사람이 왜 복도 쪽에 앉아 있을까? 저는 평소처럼 뒤쪽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 옆자리, 그러니까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녀 바로 옆에 앉게 되는 거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지나쳐서 뒤로 갈까 아니면 앉을까?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 바로 옆에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까지는 멀리서 바라만 봤는데 이제는 바로 옆이었습니다. 팔꿈치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고른 숨소리였죠. 샴푸 냄새도 났어요. 은은한 꽃향기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평소처럼 창밖을 보려고 했는데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아챌까봐, 제 떨림이 들킬까봐.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이상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작은 접촉이, 그렇게 짧은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그녀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가방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녀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긴장감을요,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은 건 처음이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날씨 얘기라도, 책 얘기라도, 아니면 그냥 인사라도.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매일 뵙는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라고 할까? 그런데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버스는 그녀가 내리는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청 앞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고 저도 자리를 비켜줘야 했기에 일어섰죠. 그 순간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녀의 눈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같은 게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하듯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대로 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는 뭘 한 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받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죠. 그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을 때의 그 눈빛을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혹시 저를 알아본 걸까? 매일 뒤에서 자기를 보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그녀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꼭 말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처럼 망설이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혹시 그녀가 어느 정거장에서 타는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7시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없었어요. 네 번째 줄 창가도 복도 쪽도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조금 늦는 거겠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탔을 거라고요.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역시 그녀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출근 시간을 바꿔가며 여러 버스를 타봤습니다. 7시 버스도 타보고 7시 20분 버스도 타보고 심지어 6시 50분 버스도 타봤죠.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옆에 앉은 게 실례였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게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버스를 탔지만
이제는 네 번째 줄창가 자리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너무 허전했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화가 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감정이었죠. 그 자리가 제 거나 그녀의 자리도 아닌데요. 2달째가 되었을 때쯤 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걸요. 이직을 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이 길을 지나지 않게 됐다는 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요.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몰랐습니다.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죠. 그저 몇 달 동안 같은 버스를 타며 바라만 봤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로 아팠어요.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져본 적도 없는데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랬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그날 말을 걸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겁을 냈을까? 그냥 인사라도 했으면, 이름이라도 물어봤으면, 전화번호라도 주고받았으면,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후회했습니다.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는 사라졌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살았어요. 회사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갔죠. 몇 년 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선을 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죠.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네 번째 줄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버스를 지나칠 때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에요. 아내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죠.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좋아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혼자 간직했어요. 그 기억을, 그 감정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속에 묻어뒀습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고 손주들도 생겼어요. 저는 오래전에 퇴직했고 지금은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하죠. 하지만 그녀는 기억합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녀가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코트, 어깨까지 내려오던 단발머리, 창밖을 바라보던 옆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저를 봤을 때의 그 눈빛까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짧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 완벽했던 거죠.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고 그래서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실망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단 한 번 옆에 앉아봤을 뿐이죠. 만약 그때 말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와 친해졌다면, 혹시 사귀게 됐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별로였을 수도 있어요. 서로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금방 헤어졌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지금처럼 아름답게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짧게 불완전하게 남는 게요. 그래야 평생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그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812번 버스는 아직도 다니더라고요. 노선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번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지금 그 버스를 타면 어떨까? 네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으면 무슨 기분일까? 그때 그 느낌이 다시 떠오를까? 하지만 타지 못합니다. 못 타는 게 아니라 안 타는 거예요. 타기가 두렵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는 게 싫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는 것도 싫어요. 둘 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칩니다. 버스가 오면 멈춰 서서 바라보다가 그냥 걸어가요.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